저희가 뉴스 오늘 바로 직전까지 중계해드렸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현재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야 여러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맞섰는데 오늘 몇 가지 사안 짚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목을 모은 논쟁, 바로 사상 검증이었는데요. 오늘 오전 주요 장면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아직도 주최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최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최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그렇게 착각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인영이라는 정치인을 딱 떠올리면은 이미지가 반미라는 이미지 혹은 또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미지가 자연히 떠오르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네, 주체 사상, 반미 여러 가지 단어가 오갔는데요. 태영호 의원이 주체 사상 신봉자냐라고 추궁을 한데 또 이인영 후보자 사상 전향을 검증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다른 장관도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사상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지만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이 던진 질문, 저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평소에 국회 인사청문회라고 얘기하면 수준 이하죠. 수준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인영 후보자의 독특한 이력이 문제가 있는 거죠. 과거에 지금의 86그룹의 대표 직격이 인물이고 당시에 전대협 1기입니다. 네. 전대협 하면 이른바 주사파라고 얘기하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 때 대학 때 그랬습니다. 저는 주사파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그런 생각이 있고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건 좋은데 그거를 또 탈북자 출신 한때는 주사파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의 충성을 다 다짐했던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80년대에 이인영 후보자는 주사파였는데 지금도 그러냐? 네. 그럼 저는 그때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끝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사상검증이라고 이름으로 풀어 나간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누구도 사상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상에 자유가 있습니다. 장관이든 학자든 공무원이든 누구든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밖에서 사상검증하면서 운운하는 것은 좀 소모적인 얘기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인영 후보자가 앞서 말 좋은 말했습니다.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겠다라고 한 얘기는 글쎄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남북 관계에 지금보다 좀 다른 국면을 이끌겠다. 아마 그거는 이인영 후보자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왜냐면은 순수한 열정으로 마만 앞섰던 때도 있었다. 그때 친북 성향과 관련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통일부 장관이 됐다고 얘기하면은 그런 순수함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을 돌려놓겠다라는 그 메시지는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고, 나머지 사상 검증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80년대 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인영 후보의 전대협 의장 등등의 전력상 이 같은 질의와 또한 답변을 듣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시간이었다. 사상 검증이라는 언론의 프레임, 이렇게 씌우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또 언론에 대한 비판까지 해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몇 가지 지점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또 철진한 색깔론인가라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통합당이 일관되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주변 인사들, 여권을 향해서 주사파 정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지난 총선에서의 완패였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주사파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한 결과 총선에서 국민들은 그러한 이것이 이제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주사파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북한에서 얘기하는 주체 사상과 전대협이나 학생운동이 얘기하는 주사파는 완전히 다르다. 출발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네. 북한에서의 주체 사상은 김일성 부자가 북한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 이념인 거고, 남한에서 전대협이나 학생운동이 철학으로 가지고 있던 주체 사상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철학으로서의 주사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과거에 학생 운동을 했던 수많은 80년대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당시에 주사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북한을 꿈꾸고 북한과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NL에서 활동했냐 물어보면 아마 1000명 중에 1명도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즉 목적과 출발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그게 벌써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얘기에다가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냉전 체제가 깨지고 나서 이제는 진영, 소위 말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주사파라고 주사파 출신이기 때문에 소위 국정활동이나 의원활동이나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을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것을 네. 과거에 30년 전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사상 검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좀 그런 점에서 그것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하니까 그나마 이해한 거지.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서 정치하신 분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철지난 또 다른 색깔론은 아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미 시효가 끝난 색깔론을 들고 나온 통합당의 전력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상 검증이라는 이 문제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이인영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됐던 의혹 가운데 대부분은 가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많았는데요. 청문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거론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요 장면 보도록 할게요. 그런 자료들을 제시해서 그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증을 받자고 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제출해서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보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건 유일하게 병무청에서 직접 촬영하는 CT 자료인데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셔도 충분한 일을 왜 그 제 아이의 개인 신상 자료가 있는 모든 의무 그 진료 기록까지 다 요청하시는지에 대해서 전 사실 그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정 제안을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제안하신 예. 거 아닙니까? 이 이전에 제출하라는 거는 위원님한테 전부 다 제출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선의 이인영 후보자, 그간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쳤는데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발끈하기도 하고 여러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인영 후보자 아들과 관련돼서 제기된 의혹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척추 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면제 판정을 받았던 그 무렵에 레이싱 카트를 운전하거나 맥주 상자를 들었던 모습, 이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울러 또 이제 해외 스위스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이곳이 물가가 상당히 비싸지요. 이 유학 비용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 아울러 유학을 전후해서 가족들의 재산이 늘어났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오늘 청문회,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좀 답이 됐다고 보시는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자녀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후보자의 어떤 의혹, 후보자가 직접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많이 제기되지 못했어요. 그런 점이 청문회의 본질을 갖다가 야당이 조금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자녀 의혹에 대해서 일단 병역 면제 문제는 이게 예를 들면 다른 병원에서, 사설 병원에서 찍은 자료를 가지고 면제를 받았다라면은 그 전에 찍은 사진과 그 면제받은 사진을 비교해가지고 그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왜 생겼느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병무청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서 면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병무청에다가 의견을 갖다가 물어보는 게 맞는 거지. 이인영 후보자에게 아들의 과거 의무 기록을 제출하라. 이건 좀 과도한 면이 있다고 보고 또 스위스 유학권 같은 경우에 물론 스위스의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해명을 좀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생활할 경우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생활비와 교육비 다 합쳐서. 근데 이거는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 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이 정도의 비용, 특히나 다른 나라로 예를 들어 호주라든지 이런 데로 유학 가는 거와 비교하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거든요. 물론 서민들에게는 큰 돈이긴 하지만 월 25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유학을 가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어떤 그 금액과 비교해 보면 또 그렇다고 아주 고액의 초호화 유학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나왔던 의혹들이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졌고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이인영 후보자가 어느 정도 해명을 했는데 네. 그 해명을 넘어서는 어떤 증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한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한방을 갖다가 야당이 청문회를 낙마시킬 정도의 그 한방을 새롭게 내놓지는 못했다. 좀 그런 점에서 보면
의혹 제기로만 끝난 청문회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렇군요. 거죠. 네. 오늘 청문회 시작할 때 이제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난 뒤 이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 측에서 너무 지나치게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다. 특히 그 자료의 상당 부분이 가족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 같은 부분들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또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인영 후보자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자료 요청과 관련된 부분,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오래 전부터 우리가 청문회 제도를 좀 개혁하자라고 할 때보다는 어떤 얘기예요. 네, 청문회의 여당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자료를 안 주고 싶고, 야당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자료를 다 받고 싶고, 그렇게 해야 흠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뭐 부인, 아들, 손녀 전부 다 달라. 우리가 국정감사 할 때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엄청 힘들어합니다. 모든 자료 다 안 내놓으라 그래요, 다. 박스로 수백 박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과거의 방식이었는데 저는 이건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문회 제도를 개혁하자면서 말도 많은 것 같고 앞서 이인영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죠. 네. 아까 논쟁할 때 네. 봤습니다만은 당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김기현 의원이 좀 핵심적인 자료를 미리 요청을 해서 받았다고 하면은 문제가 달라질 텐데 뒤에 이제 임박해가지고 자료를 다 달라고 얘기하면은 이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들의 병정 문제까지 아들의 의료 진료 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버지로서는 사실 봐도 어려운 거거든요. 다만 이 문제가 친신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병무청에 관련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병무청에 요청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건 저는 지나친 자료 요청은 이제는 철지난 공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다선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색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통합당에서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동안에 북미 관계가 안 됐느냐? 왜 안 됐느냐? 그 사이 우리 정부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때 그럼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등등 이와 관련해서 훨씬 더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뭐 자료 제출하지 않는다. 아들 뭐 서류 내라. 또 무슨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인사청문 이렇게 가다 보면은 20대 국회와 똑같습니다. 결국은 야당은 우리 청문 동의서, 청문 보고서에 동의 못해. 하지 마. 우리끼리만 할 거야. 뭐 대통령 강행 임명. 또 똑같은 임명. 자, 이렇게 반복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인영 후보자가 정말 해야 할 많은 얘기들을 통합당에서 좀 놓쳐버린 것 같아서 본질은 빼버리고 결국은 변정만 울리는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지금 청문회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네. 그런 점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인영 후보자 과연 통일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포부를 갖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오늘 모두 발언 가운데 몇 구절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북미 관계가 멈칫하더라도 남북 관계는 그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젊은 시절부터 품어온 평화 통일을 향한 소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왔던 지난날의 행적을 돌아보았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마음만 앞섰던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있었기에 다른 한편 누구보다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대적 소명을 자각하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뭐 논란이 제기됐던 자신의 전대협 의장 등등의 전력이 또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어져 오면서 지금의 이인영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모두 발언까지 들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통합당은 이번 청문회에 적격이라는 의견을 내놓을까요? 지금까지의 어떤 그 논의 과정을 보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평론가님, 뭐 네.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결국 또 장관을 임명하게 되는 이런 수준을 밟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당에서 적격 후보 절대로 안 내죠. 부적격 또는 청문 보고서 우리 못해. 채택을 안 하는. 채택을 안 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이제 5일 정도 남아 있는 청문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대통령 임명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장관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은 특정 기회를 정해서 다시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 오면은 대통령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회 아주 결정적인 사유, 결정적으로 도저히 이 사람은 통일부 장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남북 관계를 위해서라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론가님, 네. 이인영 후보자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모처럼 만에 임자 만났다고 봅니다. 모처럼 만에 통일부 장관에서 임자를 만났고, 근데 통일부 장관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북미 관계가 발전이 안 되면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한계가. 또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거든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변수가 많긴 합니다만은 역대 장관 후보자 중에서는 그래도 다선 의원이고요. 네. 학생 시절부터 평화통일 꿈을 꾸어왔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걸 수 있는 남북 문제, 북미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감안한다고 얘기하면 저는 이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후보자를 저는 찾아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상당히 적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남북 관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달 16일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북한 측에서 폭파한 이후 지금 군사 행동은 중단을 했습니다만 단 한 발도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죠. 이같이 흔들다리 위에 서 있는 한반도 전국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적격 인사일까요? 교수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적격인지 안 적격인지를 보려면 네. 앞으로 통일부 장관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공방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 공방은 뒤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증할 수 없는 자녀의 병역이나 유학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사실 개성 연락사무소 그 폭파 장면을 보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한 노력, 정부가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네. 한탄을 했거든요. 그러면 야당에서 통합당이 그동안에 지금 남북관계 위기고 소위 말하면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이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통일부 장관이 그거를 주도적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 방안이 정말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검증을 했으면 국민들이 아까 소위 자녀에 대한 비판 얘기 나올 때, 저 사람이 정말로 저렇게 하면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텐데,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인영 장관도 열정, 젊었을 때 그 통일에 대한 열정, 초심, 이걸 가지고 해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추진하고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 그다음에 네. 그것에 대한 공방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또다시 색깔론이에요. 그 색깔론은 이분법입니다. 찬성, 반대. 그럼 통합당이 찬성하겠습니까? 결국은 반대예요. 그러면 여당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네. 임명 강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국회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회가 지금 엄혹한 이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수장을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네. 이번 청문회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또다시 양방의 주장만 들을 뿐이고 또다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임명 강행으로 가는 이런 것만 또다시 보게 됐다는 네. 거죠. 그런 점에서 수순은 정해져 있는데 또다시 국민들만 이번 청문회에서 남북관계의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을 들어볼 수 있는 또 민심을 좌지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너무나 아쉬웠다. 통과는 될 겁니다. 어떻게든 대통령 임명하겠죠. 근데 문제는 국민들의 바람이 그 안에서 전해져야 되는데 야당은 색깔로만 얘기하고 네. 여당은 초심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지는 아직도 사실 구체적으로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제발 앞으로의 청문회는 지금 이제 국정원장 청문회 후보자 청문회 남았는데 제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줘라. 그래야지 이제까지 그 정책을 반대해왔던 야당이 당신이 국정원장 되고 당신이 통일부 장관 되면 그 정책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또다시 파탄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국민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저 사람 안 되는 거다. 네. 또는 이러이러할 테니까 저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고 판단할 텐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국민들은 청문회에서 계속 소외되는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자, 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야 모두 겸허하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관으로 지명이 된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뿐 아니라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묻고 또한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청문회를 봐서는 아직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좀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청문회 어떻게 진행될지 뉴스 오늘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